2022년 4월 14일 한국뉴스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의 병역 면제 골든타임이 도래했다. 군 입대와 동시에 최소 2년 이상의 공백기가 불가피하단 점에서 한류 글로벌 영토 확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도 필요하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별도의 병역법 개정이 없을 경우 BTS의 진은 내년 입대해야 한다. 1992년 12월생인 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 연기 추천을 받아 만 30세인 올해까지 임명이 연기된 상태다. 1993년에서 1997년생인 나머지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군 복무를 준비해야 한다. BTS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자는 쪽으로 기우는 정치권 분위기와 달리 대중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병역에 누구보다 민감한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영리 활동을 위해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연예 기사가 아닌 정치 관련 기사에 BTS가 언급되는 데 대한 아미들의 반감도 상당하다. 멤버들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불만에서다. 콩쿠르나 올림픽 우승 같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BTS 병역 특례 불만은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2030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형 커뮤니티에선 병역 특례법에 가장 적극적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인구 감소로 병역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해답은 내놓지 않으면서 특혜를 적용한다면 의무를 이행하는 자들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봤나 라며 비판했다. 이들이 병역을 이행하게 되면 BTS의 활동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진이 먼저 입대한 뒤 나이에 따라 수가 93년생, RM 제이홉 94년생, 뒤지민 95년생, 정국 97년생이 30세가 되는 해에 입대하게 되면 최소 3인조 이상으로 유닛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완전체가 되기까지 7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꺼번에 동반 입대하면 이르면 2025년에 다시 모일 수 있지만 2년가량 활동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이브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야구선수이자 해설가 양준혁, 53세, 2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강정호, 35세, 선수의 국내 리그 복귀를 강력히 반대했다. 전과사범 이재명이 대통령하겠다고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양준혁은 그런 전과사범 이재명을 지지한 인간이다. 이재명의 전과에는 당연히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신세계 랜버스 야구단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는 추신수도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IE 인간 대구요. 좌빨 선동대장 김제동이 그리고 그런 김제동이를 중앙 무대로 올려보낸 이승엽이 다 대구탕이군. 민주화의 성지가 대구여 광주요. 박터지게 한번 싸워봐라. 뭐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너나 잘하세요 임원만한 놈아. 그리고 또 한편 전 법무부 차관 이용구란 놈은 술을 개처럼 처먹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열린 재판에서 제가 술을 개같이 처마셔서 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선처 부탁합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양준혁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신 양준혁에 올린 영상을 통해 강정호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준혁아 제명이하고 용구나 잘 챙겨라. 그리고 너나 잘하세요 임원만한 놈아. 그는 지난 11년 동안 해설을 해오며 항상 선수들 편을 들었다. 그런데 강정호 복귀만큼은 반대라며 이 선수를 복귀시키면 다른 선수도 받아줘야 한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선택적으로 받아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추신수부터 자르고 말을 씹으리던가. 이어 같은 실수를 3번 했다는 건 더는 봐줄 수가 없다. 야구 후배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 번 그렇게 나오면 아예 선수 생활을 못하게 하는 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너나 잘하세요 임원만한 놈아. 양준혁은 또 허구현 KBO 총재가 굉장히 고뇌에 쌓일 것 같다. 그렇지만 야구판 전체를 생각해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프로야구가 40주년이 됐는데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뭔 개소리여. 앞서 강정호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활약하던 중 2016년 12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뱅소니와 운전자 박대치기까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숨겼던 사실이 들통나면서 비난 세례를 받았다. 준혁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재명이도 음주운전 전과자여 이놈아. 강정호는 이 사건 이후 미국 취업 비자 취득을 거부당했다. 2017 시즌을 뛰지 못한 채 2018 시즌 막판에 어렵사리 복귀했지만 기량 회복에도 실패하며 2019년 8월 피츠버그에서 방출됐다. 이후 지난달 그의 친정인 키움 히어로즈는 강정호와 2022 시즌 선수 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에 강정호의 임의 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KBO는 강정호의 임의 탈퇴 해지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허구현 총재는 최근 강정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질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심사숙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광우병난동을 획책하는 쥐새끼 같은 무리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다. 이 잡태이들아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이나 해라. 니들 일을 엿같이 해서 회사가 망해가는데 왜 그걸 가지고 길바닥에서 지랄을 하냐고. 니들 회사 현대차나 기아차 사장들한테 가서 지랄을 하던가 회장한테 가서 지랄을 떨어 이 잡새들아. 왜 엄한 곳에 와서 시끄럽게 민폐질을 하고 자빠져 있냐고요. 일감 없어서 할 일 없으면 집구석에서 소주나 쳐 마시던가. 아니면 완전 고용을 보장하는 돼지새끼가 있는 북한으로 가서 취직을 하던가. 니들이 개같이 일을 해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어져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면 문 닫고 집에 가서 손가락 빨면서 강소주나 한 병씩 깔아 이 놈들아. 왜 그걸 윤석열한테 지랄하냐고. 차라리 삶은 소대가리나 청와대로 가서 지랄을 하던가 이 잡새들아. 니들은 전기차로 이미 다 뒤졌어. 니들 현기차 공장들끼리 서로 좋은 차종 잡겠다고 죽창질이나 하고 길바닥으로는 제발 기어 나오지 말아라. 현기차 엔진 공장 근로자들은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어차피 하루 상관에 죽으니까 알아서 니들 회사 안에서 사장이나 회장 잡고 딜치던가 생산라인 잡고 딜세게 쳐라. 그래야 니들이 산다. 그거 못하면 니들 2-3년 안에 다 뒤진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이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반노동 정책 철회와 노정대화를 요구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 인근을 통제했지만 충돌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더 이상의 친재벌 반노동 정책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극단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위기, 기후위기, 산업대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답을 하라고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 민중의 삶은 계속 추락하는데 저들은 오로지 자본의 주머니를 곳간을 채우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노동자에 대해서만 적대인식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의 기득권 정권을 향해 민주노총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134개 부대 8,500여 명의 경력을 동원해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도심 곳곳을 통제했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의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으나 전날 법원이 경복궁 앞 고궁역사박물관 도로에서 1시간 동안 299명만 참석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오전 10시쯤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 거리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경찰 기동대 버스들이 늘어섰다. 안국역 앞 등 일부 지역엔 차량 검문소가 설치돼 교통이 다소 정체됐다. 도보에는 케이블 타이로 묶은 철제 펜스를 세웠다. 민주노총은 당초 예정한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방역을 이유로 민주노총의 집회만 막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신고한 60여 건의 관련 집회를 경찰이 불허했다는 것이다. 사회를 맡은 양동규 부위원장은 지난 주말 야구장에 수많은 시민이 모였는데 민주노총의 야외 평화 집회만 불허하는 이 행위는 위헌이고 독재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독재를 하고 있는 놈이 삶은 소대가리니까 청와대로 가라고. 의삽살이 같은 놈들아. 왜 말 귀를 못 알아 처먹냐고. 집회는 오후 1시 30분쯤 종묘공원에서 금속노조의 결의대회로 시작했다. 인근에 모여있던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산별노조 조합원들도 깃발을 앞세워 속속 도착했다. 각양각색의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공원 안 종묘 건물부터 세운 상가 앞 도로까지 가득 메웠다. 경찰은 종묘공원 입구를 막으려다 집회 참가자가 늘어나자 대신 인근 도로를 통제했다. 경찰 방송 차량에선 불법 집회를 하고 있으니 즉시 해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경학 한국GM 창원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은 사측이 최근 교섭에서 일방적인 제시안을 통보해놓고 뜻대로 되지 않자 320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들을 이달 해고하려 한다고 했다. 경기도에서 올라와 집회에 참가한 공공기관 공무직 노동자 황 씨는 아직도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주말 근무를 강요받고 승진도 없다며 새 정부는 노동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차별 없는 노동권으로 불평등 체제 타파하자, 비정규직 근본 대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종묘공원과 여의도공원에서 각각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과 전농 소속 주퇴자와 주요 참가자 등을 집회 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기차 민노총 사살하는 전기차 시대가 드디어 왔다. 값싸고 질 좋은 외제 전기차 대거 등장한다. 신차종 나올 때마다 값을 올리는 현기차 수입차 가격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외국산 전기차가 현기차와 민노총의 숨통을 끊는 날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넘어섰다. 1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즈를 인용해 2021년 전기차 신차 판매 대수가 약 460만 대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2020년과 비교해 2.2배 증가하면서 310만 대에 그친 하이브리드 차량을 처음 넘어섰다. 닛케이는 각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은 물론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높은 성장률이 전체 판매량 확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6배 상승한 291만 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급 정책과 함께 저가 차종이 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 GM우링은 2020년 500만 원 안팎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기차를 출시, 2021년에 약 42만 대를 팔았다. 중국에서 한 해 판매되는 총 2627만 대의 신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독일에선 지난해 34만 대에 달하는 전기차가 팔렸다. 2020년 대비 1.8배 증가했다.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4배 큰 규모다.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차종을 선호하는 미국 시장에서는 2021년에 약 80만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팔렸다. 하지만 전기차도 전년 대비 2배 많은 약 49만 대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높였다. 니케이는 최근 세계 각국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차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고 봤다. 전기차가 출시된 신차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는 노르웨이는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국도 일정 규모 이상의 완성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생산을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휘발유와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를 제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8년 일정 비율 생산을 의무화한 차량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했다. 애플이 테슬라처럼 중앙집중형 운영체계 OS로 운행되는 자율 자동차를 개발한다. 스마트폰처럼 자율주행차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OS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애플이 자율주행차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를 직접 설계하고 한국 부품 협력사가 후공정 일부를 맡게 됐다. 애플은 국내 핵심 애플카 협력사의 대략적인 중앙집중형 OS 전략 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테슬라식 자율주행카 아키텍처를 채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러 전자제어 장치 ECU를 하나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DCU 방식이다. 현재 글로벌 자율주행차 가운데 DCU 방식을 택한 건 테슬라가 유일하다. 이 방식을 택하면 자동차 부품마다 달랐던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ECU 개수가 줄어든다. 차량 부품마다 운영 소프트웨어가 각기 달랐던 기존 완성차와 대조된다. 중앙집중형 아키텍처는 컴퓨팅 파워가 강력해져서 복합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기 쉬워진다. 복잡한 연산 처리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이트 구현에도 탁월하다. 애플은 국내 한 부품기업의 자율주행 센서 분야 DCU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DCU 아키텍처 자율차는 인포테인먼트, 모터 제어, 센서 등 3개 분야로 나눠 DCU가 설계된다. 센서 DCU에선 전장용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을 통합 관리한다. 한국 협력사는 센서 분야 DCU 개발을 맡게 됐다. 애플의 개발 의뢰를 받은 한국 부품기업은 최근 고성능 반도체의 후공정 장비를 발주했다. 이 기업이 고성능 반도체의 후공정 장비 구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카 실무진과 상당히 밀접하게 협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자체 자율주행차 AP 개발에도 뛰어들 것이 유력해 보인다. 애플이 자체 설계한 중앙처리장치 CPU인 M1 칩셋이 모바일, PC에 이어 자율주행차 전용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칩 생산은 대만의 파운더리 업체 TSMC가 맡는다. 애플이 테슬라 방식을 채택한 배경은 테슬라에 대적할 경쟁력을 단숨에 갖추기 위해서다. 업계에선 애플카가 출시되면 자율주행 세계 시장은 테슬라 대 애플카 구도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애플은 자체 AP를 설계하고 통합형 OS를 채택해 첫 완성차 출시작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애플은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애플카를 개발하고 있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애플카 실무 관련 인력 상당수가 한국에 입국해서 국내 협력사와 연구개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테슬라와 애플카 모두 국내 협력업계와 밀접한 부품 공급 논의를 이어가는 등 한국 후방 생태계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애플을 비롯한 유럽 중국의 전기차들이 현기차를 벼랑 끝에서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리는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전기차가 민노총을 죽이고 대입정 시 100%로 민노총만 죽이면 한국은 완전히 좌파로부터 해방된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65세,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은 외대에서 기획조정처장 이후 총장까지 주요 보직을 모두 섭렵했다. 이후 2018년에는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을, 2020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고등교육 문제 전문가라는 얘기다. 그간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던 김 후보자는 이날 깜짝 발탁에 이은 강경 발언으로 또 한 번 교육계를 놀라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소개로 단상에 오른 김 후보자가 자율형 사립고인 자사고는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교육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 정부의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정시 확대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온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뒤집겠다는 얘기다. 교육계 반응은 엇갈렸다. 그간의 경력으로 볼 때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청문회장에서 초 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에 대한 철학, 비전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육부 장관의 첫 일성이 자사고 유지와 정시 확대라니 참담하다며 정시 확대를 유지하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 역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청묵회에선 김 후보자가 외대 총장 재임 시절인 2020년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게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당시 교육부는 김 후보자가 업무 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을 교비해서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다며 업무상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교육부를 통해 낸 소감문에서 디지털, AI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의 전면적 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한동훈 후보자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저격했다. 똥개가 똥을 끊지 조국이 어찌 그것을 끊을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을 쌓은 위대한 민족의 태양 조국님은 감옥에 있는 와이프 정경심 교수의 옥바라지에 온힘을 바치길 바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SNS를 통해 저격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정치적 야심이나 편향이 없는 공평무사한 검사였다고 주장하는 진보 인사 또는 법조 기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동시에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동훈 후보자는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 사건을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로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마디로 시원하고 통쾌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여옥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뉴스를 보자마자 와우, 대박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전여옥 전 의원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려는 불법 세력들의 간담이 서늘할 것이라면서 표정 관리하면서 오들오들 바들바들 떨고 있겠지요라고도 적었다. 전여옥 전 의원은 또한 한동훈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오른팔, 또 리틀 윤석열로 언론에서 불렸다. 하지만 윤 당선인과는 완전 다른 종자라고 본다며 술은 입에도 안 대고 인간관계는 제쳐두고 얄짤없는 동굴 검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전여옥 의원은 윤 당선인과 한동훈 후보자는 매우 훌륭한 보완제가 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전여옥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 아주 볼만할 것이라면서 저는 청문회 조금도 걱정 안 한다. 두고 봐라. 지은 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후보자 앞에서 벌벌 길 것이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통이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및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면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도와 관련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자는 개인으로서 의견 말씀드리면 상식적인 법조계 언론 학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와 아동학대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내걸고 반대해온 이유를 생각해달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략공천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한 가운데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도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출마 의사를 밝힌 박주민 민주당 의원, 정봉주 김진애 전 의원 등도 여전히 전략공천 후보군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서울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략공천은 지방선거 요충지인 서울에서 국민의힘의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맞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에 필적할 만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당내 지적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또 꾸준히 제기돼 왔던 예비후보로 나선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기존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뿐 아니라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정치 거물들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점쳐진다. 우선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일 만큼 당내 입지 및 지지자들의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 여기에 정세균 이사장과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신사인방으로 불리는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새로운 인물들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낙연 전 대표 등 새로운 인물이 전략공천 후보에 포함될 경우 기존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들과 경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당의 전략공천 방침에 대해 일부 당 중진이나 서울시 지역구 의원들로부터 출마해달라는 요청이 있긴 있었다면서도 이번 지방선거가 엄청나게 어려운 선거인데다가 나간다면 사지로 몰리는 선거라 쉽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당과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서 해도 어려운 선거인데 지금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이낙연 전 대표가 공격을 받고 내부 분열이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서울시장 출마에 나서기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공식적인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서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요청할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미국행을 선언한 상태다. 또 송영길 전 대표 등 기존 예비 후보들의 공천 가능성도 남아있다. 민주당도 전략공천에 대해 기존 예비 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화물연대 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공천이 아니라 과거 같은 경선 방식, 후보로 접수된 사람 중에서 심사해 경선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당의 전략공천 방침에 대해 윤호중 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다면서도 내 갈 길을 갈 것이라고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과 13일 각각 발표한 1차와 2차 초대 내각 인선안에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대응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저녁 예정됐던 윤 당선인과 도시락 만찬에 불참했다. 인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집권 시 공동정부 구성을 협의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19명 가운데 이날까지 발표된 17명의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가 배제되면서 공동정부의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2차 조각 인선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 원칙에 부합하면 어느 개도 상관없다며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 측 인사들의 내각 기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면서 2차 조각 인선 원칙에 대해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도 발표 명단에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추천은 다 받았다고 했지만 이날 발표한 장관 8명 가운데 안 위원장 측 인사는 없었다. 안 위원장은 인선 발표 직후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주변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 측 인사는 안 위원장은 이날 2차 조각 인선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인사안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안 위원장 몫의 장관 몇 자리와 같은 지분의 문제가 아니라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과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안 위원장과 가까운 한 정치권 인사는 안 위원장이 최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인 측이 일방적으로 내각 인선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며 이번 일을 수습하지 않으면 협치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저녁 윤 당선인 등 인수위 관계자들과 함께하기로 예정된 비공개 도시락 만찬에 불참했다. 안 위원장 측은 이런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윤 당선인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지난 대선 때 안 위원장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박근혜 때 사람들이 대부분인 권력의 이질적인 안철수가 포함된 것은 이 박 정권의 재판이 되지 않게 할 유일한 송곳이라며 내면이 작으면 찔릴까봐 겁먹고 송곳을 쉽게 버리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전혀 새로운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전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기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도 잠정 중단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양당 합당 실무 협상을 모두 마치고 합당 선언만 남은 상황인데 지난 11일 국민의당 측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며 내각 인선에서 국민의당 측 인사가 배제된 것 외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이날 안 위원장 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이틀 전 사퇴하며 공석이 된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직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즉각 임명했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 비서실 정무특별보좌 역을 겸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 교수가 아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라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 당시 국회의원 50명 정도 참석한 한국의 국회 사진을 공유했다. 아르툼 루킨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 교수는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하며 이같이 적고 일본은 예외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국회는 최소 참석자 수를 기록했다. 비어있는 좌석을 보라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군사적 지원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실존적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그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 정치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약 15분 동안 화상 연설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후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23개국에서 화상 연설을 했고 한국은 24번째 국가가 됐다. 그러나 연설 분위기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사뭇 달랐다.
미국 상하원 연설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미국 국회의원들이 강당을 가득 채웠고 연설 끝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또 지난달 23일에 있었던 일본 국회 연설에서는 700여 명 중 의원 445명, 참의원 245명 중 5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연설 후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는 의원 300명 중 약 60명만 참석했다. 강당 곳곳은 텅텅 비었고 연설이 끝난 뒤 기립박수도 역시 없었다. 이광재 외통위원장은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한 것에 대해 오후 6시 약속이 있으면 국회의원들 대부분 5시에 나간다라며 3당의 대표와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루킨 교수는 지난 10일에도 한국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가격이 떨어지자 인기가 치솟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반적인 한국인에게는 맛있는 해산물로 접근하는 게 동부 유럽에서의 전쟁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60세 이상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 4차 접종을 시작하는 가운데 확진자도 원할 경우 3차와 4차 접종이 가능하게 했다. 또 확진자라도 1차와 2차 접종은 꼭 완료해달라 당부했다. 몸에 좋은 백신 많이 남아돌아서 썩어 쓰레기통으로 많이 들어가냐 니들이나 많이 쳐맞아라. 문재인과 김정숙 각 18방씩 주고 정은경이 너는 특별히 이 18방 맞길 바란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에 대해 오는 15일 금요일 발표할 계획이다. 14일 정부는 60세 이상 연령에 대한 4차 접종을 실시한다. 이날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할 수 있다. 4차 접종 사전 예약은 오는 18일 시작한다. 예약 접종은 오는 25일부터다. 4차 접종은 mRNA 백신 접종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노바백스 백신으로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이미 확진된 사람도 3차와 4차 접종을 맞을 수 있다 안내했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뒤 별도 간격 없이 추가 접종 가능하다. 국내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이 14일부터 시작된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앞서 세계 여러 나라가 4차 접종에 나섰다.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등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1차 부스터샷의 예방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변이의 계속된 등장으로 현재 사용 중인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4차 접종 효과에 대한 연구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2차 부스터샷 승인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는 일상생활이 팬데믹 이전으로 어느 정도 회복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통한 면역항체가 생긴 만큼 추가 접종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추가 접종을 중단한 나라도 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